안녕하세요, 이훈조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팀이 실제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사례를 소개하면서 관련된 법적 쟁점들도 같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관리인은 적어도 매년 1회 관리단 집회를 소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기 관리단 집회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공용 부분의 보존 행위 말고 그것을 넘어서 관리 행위나 공용 부분 변경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를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공용 부분 관리 및 변경에 관해서는 우리 집합건물법은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 결의를 집행할 수 있을 뿐이고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이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이런 법적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관리인들이 많습니다. 관리인에 대해 여론이 좋지 않을 때 이런 경향은 더 두드러지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에서도 관리인은 정기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지 않으면서 관리단 집회 결의 없이 관리업체를 독단적으로 선정하는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이 사례의 의뢰인과 함께 구분 소유자들의 소집 동의를 받아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관련된 집합건물법 규정부터 검토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집합건물법 제33조입니다. 제1항은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제2항은 구분 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 즉 안건이죠,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렇게 제2항에서 관리인의 관리단 집회 소집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도 있고요. 제3항은 제2항의 청구가 있은 후 일주일 내에 관리인이 청구일로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 집회일로 하는 소집 통지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걸 밟지 않으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 소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 규정에 따르면 5분의 1 이상의 구분 소유자가 관리단 집회 소집 요구를 하고, 그리고 그 일주일 이내에 관리인이 소집 절차를 시작하지 않으면 구분 소유자들은 법원에 소집 허가 신청을 하고, 법원의 소집 허가 결정이 나오면 그 결정을 갖고 소집권자가 돼서 관리단 집회를 직접 소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 사례에서 구분 소유자분들께서는 저희 팀의 협조를 받으면서 방금 보신 그 규정에 따라서 전체 구분 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리인에게 관리단 집회를 열어달라, 이런 소집 요구를 했습니다. 당시 이 건물에서 관리인이 법정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었고, 그리고 관리인이 관리비를 과도하게 비싸게 받는 관리업체랑 결탁이 되어서 관리비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단 집회 목적사항으로, 즉 안건으로 관리인을 해임하고 그리고 새롭게 관리인을 선임하는 안건을 포함시켰고요. 그리고 관리업체를 변경하는 안건도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리인은 당연히 자신의 해임을 구하는 관리단 집회 소집을 거부하였습니다. 관리인이 일주일 지나도록 소집 절차를 시작하지 않았는데요. 그 일주일이 지나자마자 저희는 구분 소유자들을 대리해서 법원에 관리단 집회 소집 허가 청구를 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들이 정말 전체 구분 소유자의 5분의 1에 해당하는지, 관리인이 관리단 집회 소집을 하지 않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치열하게 쟁점화되었던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건물의 구분 소유자는 57명이었고요. 법이 요구하는 5분의 1 요건에 해당하는 소유자 수는 12명이었습니다. 최초에 관리인에게 소집 요구를 하였던 구분 소유자는 1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가 열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을 했습니다. 관리단 집회 소집 청구에 동의한 구분 소유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소집 동의를 철회한다는 그런 취지의 확인서를 받으러 돌아다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와 함께하는 저희 의뢰인들에 대한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도 있었고, 철회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소유자들에게 관리인이 불이익이 제공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압박도 가했습니다. 관리인의 압박에 못 이겨서 철회서를 써준 구분 소유자들도 있었고, 별 관심 없는 소유자들은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철회서에 사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철회서를 받아서 관리인은 이 사건 재판부에다가 총 12명의 구분 소유자들 명의의 철회서를 제출했고요. 그러면서 소집 요구를 했던 19명 중에 12명이나 철회했다, 그러니 7명밖에 안 남았고 전체 구분 소유자의 5분의 1인 12명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소집 허가 신청이 부적법하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재판을 진행하던 중에 소집을 요구한 구분 소유자 19명 중에서 12명이나 철회서가 이렇게 재판에 제출이 되면 소송을 하는 변호사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 쟁점을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집합건물법 제33조 제2항은 5분의 1 이상의 구분 소유자들만이 관리인에게 관리단 집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소집 요구를 거부하면 그때 법원에 소집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관리단 집회 개최 필요성에 대해 많은 구분 소유자들이 공감을 해주었고, 그 결과 관리단 집회 당일까지 60%가 넘는 구분 소유자들이 위임장을 제출해주고
주거나 아니면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 관리인은 해임되었고 저희 의뢰인은 관리인으로 선임되게 되었습니다. 관리업체도 바꾸게 돼서 관리비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